네, 다음으로는 이미지 라벨링이라고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링. 라벨링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각각의 이미지에다가 정답지를 부여하는 그런 이제 포인트 어, 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지금 제가 비터 500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 이미지를 수집을 했잖아요. 근데 비터 500은 이미지 중에 여기 한 부분만 딱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사람이 얘를 쥐고 있는다라고 치면은 실제 이 이미지 자체가 비타 500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요 포인트만 비타 50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딱 사각형 표시를 하면은 컴퓨터가 이 영역에 있는 좌표 값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얘가 비타 500이구나 이런 거를 따로 뭔가 그 수작업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는 또 뭐 인공지능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미지 넣으면 라벨링을 해준다라고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 뭐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또 단순하게 라벨링이 아니라 이 라벨링을 조금 더 뭐 규칙을 가지고 한다던가 뭐 이런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는 열심히 제가 뭐 빙 통해 가지고 수집을 했는데 그럼 이 이후에 컴퓨터가 이거 어떻게 학습하지?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전체에 있으면 이게 비타 500이야 라고 하는 거를 컴퓨터한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0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지금은 뭐 하나만 가지고 하지만 0이라고 하는 거는 비타 500, 뭐 1이라고 하는 거는 뭐 3다수 등등 해서 여기에 클래스 이름으로 얘가 잡게 되고 이 우측에는 좌표 값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좌표 값들을 제가 한번 보면은 이런 거죠. 여기 이제 히딩크와 지단의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클래스 이름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여기를 내가 여기 이제 지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지단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중심 좌표가 있어요. 이 내가 지단이라고 하는 거를 표시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사각형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사각형의 중심 좌표가 어디다? XY. 여기 이제 XY 좌표가 있겠죠. 그러면 이 XY 좌표가 0.48, 0.63 얘가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0.48, 0.63을 기준으로 실제 X좌표로는 그러니까 가로죠. 가로만큼은 0.69만큼 그 다음에 세로로는 0.71만큼을 이제 올려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좌표 값들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게 픽셀의 크기가 만약에 1024 곱하기 1024짜리 뭐 이미지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0.63, 0.48이 뭐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생각이 안 되겠죠? 근데 일단은 여기에는 1024라고 하는 거를 그냥 내가 불러왔을 때 원래 이미지의 크기가 1024 곱하기 1024 뭐 이런 크기였다. 근데 그 1024라고 하는 가로를 1로 정규화를 스케일링을 건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0부터 1024라고 하는 그 좌표 크기를 0에서 1 사이 값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서 중심 좌표,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면은 컴퓨터가 이제는 비타 500이 어느 위치에 있는구나. 그럼 이것만 딱 선택해서 얘가 비타 500이니까 잘 학습해.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먹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거고, 일단 이런 이미지 라벨링이라고 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벨 이미지라고 하는 툴을 쓰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번 연도,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로보플로우라고 하는 툴을 좀 쓰고 있어요. 뭐 이게 무조건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뭐 여러 가지 툴이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제가 다른 툴로도 라벨링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 로보플로우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약간 편하게 라벨링을 좀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습 용도로 한번 보면은 실습 용도로 라벨링의 프로세스는 뭐냐면은 내가 로보플로우라고 하는 사이트에 일단 가입을 하고 작업 공간을 만든 다음에 제가 이미지를 나 이거 좀 학습시키고 싶어 라고 하는 거를 업로드를 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라벨링 하면 돼요. 어노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로봇플로우를 일단 먼저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www.roboflow.com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 로봇플로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객체 인식 작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사이트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만의 라벨링을 하려면은 워크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것보다 더 앞서서는 가입을 한번 하긴 해야 되죠. 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인공지능 할 때 허깅 페이스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로봇플로우도 하나 정도는 가입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로봇플로우를 가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 워크스페이스를 보면은 이 워크스페이스 처음에 가입하고 나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Create New Project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이걸 딱 클릭을 하고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 이름으로 뭐 나만의 뭐 비타오백, 코카콜라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삼다수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거를 내가 뭐 제가 음료 프로젝트다라고 하면 드링크 2024라고 쓰고 나는 일단 여기에서 어노테이션 그룹 중에 하나는 비타 500 바트리아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create public project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팅 용으로 내가 만들겠다. 이거 당연히 뭐 체크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reate public project 이렇게 딱 클릭을 하시면은 duplicate annotation group 제가 아마 이게 기존에 아마 만들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캔슬하고 여기에서 제가 드링크 프로젝트 이름도 똑같은 게 있었네요. 그럼 여기다가 드링크 2024 하고 여기다가 도그카 워즈라고 해서 뭐 비타 바틀 비타 봇 이렇게 해가지고 비타 아까 제가 한 게 비타 바틀이 아니라 비타 캔이었던 것 같죠? 캔이 아니었나? 바틀 병이었죠? 비타 바틀 그룹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고 create public project 하면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다운로드 받은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오늘 아까 다운로드 하나 받았는데 이거 전 단계에서 내가 비타 500이라고 하는 거를 이거 바로 전 클립에서 뭐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특정 폴더에다가 이걸 다운로드를 받아놨습니다. 지금 다운 이미지 2024-0615 안에 비타 500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이걸 다 다운로드를 받아놨죠. 당연히 여기에 있는 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이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업로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대신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제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받아놨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방금 2024년도 6월 15일 기준으로 비타 500을 내가 빙 크롤링 통해서 수집했다. 100장을. 약간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놔두면은 나중에 이런 내가 수집한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수집됐고 걔가 몇 장이고 언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좀 기억을 할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6월 15일 기준으로 수집한 거를 여기다 이제 올려 업로드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셀렉트 폴더 해서 아까 D 드라이브 밑에 욜로 이미지 해가지고 저는 이제 6월 15일 100자 이 폴더를 업로드 딱 하면은 100개의 이제 파일들이 이제 업로드가 되는 거죠. 컨티뉴 하면은 뭐 그 중에서 두 장은 실제 뭐 깨진 이미지 뭐 등등 해가지고 안 올라간 것들은 빼고 나머지 이제 전부 다 올라가고 이 안에서도 또 솔직히 빠질 애들이 있어요. 굳이 내가 비타 500으로 해서 잘못 수집되어 있는 이런 애들을 굳이 이미징 처리를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럼 이거 딱 보고서 그냥 휴지통에 버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뭐 옷
그 라벨링 작업을 하면서 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저는 비타500 바틀만 하면 되는데 굳이 비타500 바틀과 상관없는 이런 캔들은 일단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제 슥슥 빼주시는 게 나중에 훨씬 더 편합니다. 이런 것도 비타500 아닌 것 같죠? 딱 봐도. 이런 것들은 그냥 휴지통에 싹싹 날리고, 네. 그리고 나서 작업하면 조금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89장 남았죠? Save and Continue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 이미지들을 전부 다 업로드를 하고 뭐 100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업로드가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스타트 오토 라벨이 있고 스타트 로봇 플로우 라벨링이 있고 스타트 매뉴얼 라벨링 뭐 그냥 이거는 내가 휴먼 라벨러를 통해서 돈 주고서 내가 하겠다. 그 다음 이것도 AI를 통해서 라벨링을 하겠다. 그것도 약간 뭔가 과금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있기도 하고. 그 다음 매뉴얼 라벨링은 내가 직접 하나씩 라벨링을 하겠다. 일단 이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실제 여기에서 인바이트 팀메이트라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초대할 수 있어요. 내가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작업하겠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제가 혼자 작업하는 걸로 어사인을 제가 그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add instruction은 공동 작업을 할 때 실제 내가 이미지를 라벨링 할 때 바틀은 바틀만, 그러니까 병은 병만, 그리고 캔은 캔만, 그리고 간혹 내가 수집한 이미지가 이 뚜껑만 이렇게 있는 그 바틀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뭔가 비타500이 그럼 그런 것들도 뭐 있는 뚜껑만 있는 병도 별도 체크 보이는 영역까지만 아니면 뭐 실제 브랜드 이름이 있는 것만 한다던가 어떤 인스트럭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스트럭션을 주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팅을 하면은 이제 아직 unannotated 아직 라벨링 처리가 안 된 애들이 89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스타트 annotating 하면 이제부터 스타트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스타트 annotating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창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알아야 되는 단축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여기 PPT에도 적어놓기는 했는데 보면은 이렇게 뭐 어사인 이미지 이렇게 쭉 진행을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요 네 가지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오른쪽 다음 이미지는 오른쪽 키보드의 오른쪽 키, 그 다음에 왼쪽 키는 이전 이미지로, 그 다음에 내가 바운딩 박스 그릴 때는 B, 그 다음에 끝났으면 엔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들어가서 내가 바운딩 하고 싶으면 B 누르시고 여기 체크 비타500이죠. 그 다음 비타 바틀 그룹이죠. 그냥 여기서 엔터.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치고 그 다음에 엔터. 끝났으면 오른쪽 다음 이미지로 넘어가고 또 B 누르고 엔터. 그 다음 여기도 조그만 거 누르고 엔터. 그 다음 다음 이미지 또 B 누르고 엔터. 그리고 또 B 누르고 엔터.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이제 여기가 이제 좀 겹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결론적으로는 딱 보이는 영역까지 엔터. 그리고 엔터. 이렇게 이제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엔터.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비타 바틀 그룹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라벨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드링크 2024라고 하는 요 방금 제가 만든 프로젝트를 누르면은 지금 제가 총 어노테이트 했던 애는 5개고 그리고 아직 어노테이트를 하지 않은 애가 84개다. 아직 많이 남았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그 90여 장을 다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잠깐만 끊고 제가 한번 그 전체 작업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실제 어차피 여기에 있는 걸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한번 저렇게 이제 작업을 다 하고 나면은 제가 지금 현재 드링크 2024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동일한 걸로 SK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고 드링크 프로젝트 이게 22데이즈 어고 둘 다 22데이즈 어고네요. 아무튼 이게 조금 더 이미지가 많으니까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얘는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제가 5월 20일 날 하나 만들었고 5월 24일 날 하나 만들었는데 저렇게 작업을 하면은 여기에다가 제가 추가로 업로드 데이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데이터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그 이미지를 몇 장만 추가를 시켜놓고 어차피 지금 계속 어노테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추가하고 똑같습니다. 세이브 앤 컨티뉴 하고 지금 이제 작업을 전부 다 하지 않고 제가 추가적인 것만 한번 그 다음에 스타트 매뉴얼 하고 assign image 한 다음에 이미 이제 제가 예전에 올린 거랑 중복되다 보니까 얘가 실제로 빼버린 것 같은데 기존의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해서 열기 Save and Continue 그 다음에 스타트 매뉴얼 라벨 그 다음에 이렇게 8개의 이미지를 assign 이미지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이제 스타트 어노테이팅 아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한 8개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쫙 하고 아까 전에 이제 비타 500 바틀 그룹이었는데 여기는 비타 500 그냥 바틀이에요. 제가 그것만 이제 좀 바뀐 거죠. 엔터 치고 넥스트. 이것도 비타 500 콜라겐까지 내가 나누려면은 얘는 원래는 빠져야 되는 거죠. 내가 그냥 클래식한 비타 500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건 캔이니까 얘는 여기에서 삭제하는 방법은 여기 우측에 있는 3점 3개 있는 거 있죠? 여기 있는 거 여기 클릭하면은 델리트라고 있어요. remove from project remove 그 다음에 여기서 비타 500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비타 500 엔터 그 다음에 비타 500 엔터 이렇게 이제 칠 수가 있는 거죠. 비타 500 로열 플러스 네. 얘는 삭제 뭐 이것만 하면 끝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도 삭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다 끝났으면은 아까 그 80 몇 장이 다 끝난 거랑 지금 현재 상황이 동일한 거죠. 98장인가 그러면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드링크 프로젝트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다시 나가줍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자 그러면 제가 5개가 이미 끝났고 이거를 이제 다음번에 해야 되는 거는 이거를 데이터셋에 내가 추가를 시키겠다. 내가 라벨링이 다 끝났으니까 얘를 add 5 images to dataset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5개의 이미지가 추가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원래 지금 이제 89개가 되겠죠. 그럼 89개가 자연적으로 얘가 train, test, validation으로 알아서 분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89장이 지금 제가 이제 5장만 트레인 발리드에다 추가를 시키는 거지만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만들 때는 그 89장이 얘가 알아서 7대 2대 1로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보통은 내가 학습을 많이 시키고 이제 발리데이션 그 다음에 테스트 내가 나중에 시험 보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dd 이미지 하면은 이미지가 추가가 됐고 이제 데이터셋이 이렇게 77장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원래는 버전이 2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create new 버전 이렇게 쓰는 거죠. create new 버전 어노테이팅이 다 끝나면은 제가 이제 어노테이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고 아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는 아까 5개만 추가시켰지만 여기 아까 이제 80 여러 장이 이제 데이터셋에 추가를 시키겠다. 그리고 그게
알아서 이게 7대 2대 1로 그냥 스플릿을 시켜줍니다. 얘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create new version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create new version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소스 이미지가 지금 전부 다 합쳐졌을 때 77장이다. 그리고 클래스는 지금 비타500 바틀 하나다.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해서 내가 나중에 실제 모델로 훈련을 시킬 때 이렇게 모델이 분리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로 여기에서 로봇플로우에서는 얘를 또 전처리도 또 해줘요. 그래서 여기다 뭐 리사이즈 원래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쓰는 객체인식 모델 중에서 욜로 모델이 있는데 그 욜로 모델이 640, 640으로 원래 보통 기본 이미지 사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저는 이제 전처리 말고 요 오규멘테이션 쪽에서 실제 로테이션을 플러스 마이너스 15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켰어요. 근데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 하시면. 그럼 여기다가 add augmentation 내가 증가를 시키겠다. 근데 실제 이미지를 한번 90도 로테이트를 한번 시켜보겠다. 뭐 이거를 딱 클릭하고 보면 원래 있던 이미지가 이렇게 증강이 되는 거예요. 이거 apply. 그 다음에 또 add 하겠다. 추가로 바운딩 박스를 또 로테이션 한번 시켜보겠다. 아니면 얘를 플립 역전시키겠다. 노이즈, 블러 등등 해서 뭐 브라이트 그냥 기본적으로 얘가 제공해주는 게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도 로테이션 24도로 한번 아까 90도로 한 거 말고 이렇게 한번 적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continue 그 다음에 기존에 원래는 이제 저게 증강이 되면서 이제 이미지가 늘어난 거죠. 근데 이것도 약간 과금 요소가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게 require upgrade라고 해서 과금을 또 조금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전 이제 70 몇 장에서 한 205장 정도까지만 만들겠다 하고 그냥 create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저만의 요 버전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2024년도 6월 15일 해가지고 이게 시간 자체가 저랑 좀 안 맞는 여기 로봇플로우 자체 서버 시간으로 세팅이 된 것 같은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버전이 하나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제가 퍼블릭에서 올렸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이거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립 보면 뷰 온 유니버스라고 하면은 뷰 온 유니버스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셋 아까 요 205개 아마 그 전에 만든 거 또 그 전에 만든 버전 1, 2, 3까지 올라왔죠. 그걸 제가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를 편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이거 진짜 다운로드 받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다운로드 데이터셋 하면은 내가 지금 작업한 데이터셋을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포맷도 내가 욜로 v8을 쓸 것이냐 욜로 v9를 쓸 것이냐 라고 하는 거를 이 포맷을 바로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원래 그냥 다운로드를 내가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내가 zip 파일로 그냥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래. 그리고 이거는 다운로드 코드를 생성을 해줘요. 그러면은 코렉 같은 데에서 이 다운로드 코드를 가지고 컨티뉴 하면은 코랩에서 내가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현재 폴더 기준으로 실제 그 파일들을 막 다운로드를 받아줍니다. 결국은 로봇플로우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여기 있는 API 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기서 이거 카피 누르면은 이 API 키까지 해서 다 생성이 되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키를 하면은 그러면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키 다운로드해서 choose 모델 한 다음에 다운로드 하고 나서 한번 구글 콜앱에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여기다가 %pwd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제 위치가 컨텐츠의 욜로 v10이거든요. 근데 저는 저 이미지를 앞으로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현재 요 욜로 v10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코드상에다가 어디다 두겠다 라고 하면은 뭐 그 폴더로 제가 %cd 해서 이동을 한 다음에 저 코드를 실행시키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라벨링 하는 방법하고 여기 라벨링을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생기게 되고 다운로드 데이터 셋을 통해 가지고 내가 열심히 라벨링한 작업을 이제 집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받은 거를 압축 해제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트레인 이미지, 여기는 이미지들, 그 다음에 실제 라벨, 각각의 이미지들에 대해서 실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형태의 데이터셋이 여기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딱 쓰면은 오픈.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아까 클래스 이름부터 해서 XY4표 해가지고 이런 값들. 결국은 이미지 따로 있고 정답지 따로 있고 이게 이제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 발리드 셋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요 라벨링 하는 절차에서는 이게 딱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는 여기에서 내가 라벨링은 딱 여기까지죠. 라벨링을 해가지고 이제 뭐 포맷으로 자기가 익스포트를 다 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라벨링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아, 내가 뭐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들어갔는데 라벨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아, 이미지에서 내가 인식하고 싶은 객체를 정확하게 X, Y 이런 좌표들과 클래스 정보들, 정답지에 대한 클래스 정보들을 결국은 이제 라벨링 툴을 활용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라벨링의 방법은 이미지 라벨이라고 하는 무료 툴도 있고 실제 로봇플로우를 통해서 클릭으로 또 진행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라벨링에는 언제나 규칙이 있다, 이것까지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이미지 라벨링 파트였고, 다음번에는 이제 정말 내가 라벨링 한 거 가지고 모델을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숙련자 레벨도 있거든요. 하나하나 코드를 까보는 거. 네. 일단 그런 식으로 일단 준비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미지 라벨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